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저희 왔는데. 그럼 오신 적 있으세요? 아, 처음 와요. 처음 오시죠? 저희 키오스크로 접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동보조님. 네, 안녕하세요. 로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다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직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항목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신다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검사를 하는 데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결과까지 다 상담하시고 하시려면은 보통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편이에요.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떠한 특정한 뭐 검사를 하지를 않더라도 실제로 그냥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귀 상태라든지 피부, 털의 상태, 그리고 이빨, 그래서 뭐 치석이나 치주염의 발생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친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모습, 보행 평가 이런 것들도 되게 기본적인 어떤 신체 검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청진기로 청진을 했는데 심장에 잡음이 들리거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리를 만져봤는데 머시개골이 빠지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근골격계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뭐 심장 초음파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좀 그 추가 검사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우리가 혈구 분석이라고 해서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상태를 보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는 그것을 제외한 혈장 성분에 포함된 우리가 이제 신체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CBC 검사라고 하는 검사에서는 뭐 빈혈 상태라든지 염증 세포 수치, 그다음에 혈소판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실제 빈혈이 있는지 염증 세포 수치가 올랐는지 뭐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지 이런 종류의 병들이 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 케미스트리 검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간 수치, 신장 수치 뭐 이런 것들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가 뭐 호르몬 질환이 있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환이 의심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을 혈액 검사에서 유추를 하기도 해요. 영상 검사나 다른 검사들이 그러한 질환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라고 하면 뭐 호르몬 검사를 따로 받거나 뭐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뭐 CT를 찍어볼 수도 있고요. 일단 엑스레이 검사는 이 장기의 그림자를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장기가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구조와 실루엣을 가지고 제각각 잘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1차적인 심장의 크기와 실루엣, 흉부에서는 그리고 복강에서는 간의 위치랑 소화기 장기들의 적절한 위치와 그 형태 그리고 콩팥의 위치와 적절한 형태 방광의 상태와 적절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관찰이 될 수 있는 근골격계통도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다 이러면 뭐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체크를 하게 되고 혹시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 발생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엑스레이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엑스레이는 그냥 그림자를 보는 거다라고 하면 초음파 검사는 속의 구조물까지 볼 수 있는 그 검사가 돼요. 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기나 형태 변화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초음파를 봤을 때 간 속에 결절이 있다거나 뭐 종양 같은 게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엑스레이 봤으면 초음파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
보는 측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는 콩팥의 그 기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변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제 그 확보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또 보게 되고, 그것 이외에는 소변을 봄으로써 평가가 될 수 있는 질병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방광염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방광결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침전시켜 가지고 추가적으로 눈으로 평가를, 현미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혈압 심전도는 아무래도 그냥 일단은 심장의 기능에 가장 큰 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뭐 다양한 질환에서 친구가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정말로 부정맥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심전도를 통해서도 또한 어떠한 특정한 종류의 심장병이 의심이 되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는 한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화를 심하게 내서 병원 와서 심하게 긴장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원을 하기 전에 그런 신경안정제 같은 걸 좀 복용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병원에 미리 요청을 하시면 처방을 해드립니다. 검진의 과정에서 마취가 꼭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치과 엑스레이랑 그 다음에 CT, MRI 이렇게 세 가지 검사가 있는데, 치과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빨 하나하나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입을 굉장히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고, 입 안에 어떤 이런 그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친구가 마취를 해야 평가가 가능하고요. CT나 MRI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자세로 계속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취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나이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성화 시기 때에 마취전 검사를 할 때에 평가가 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서베이 엑스레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혈액 검사의 항목 정도는 평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타고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들의 나이로 중장년층에 이제 속하게 되는 한 4살에서 6살 정도, 아까 스케일링을 처음 하게 되는 시기가 보통 그 시기라서, 그 이후에는 친구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노령으로 진입을 하는 시점, 그것도 이제 한 10살 정도 되는 시점에 건강검진을 또 받으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됐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노령에 있어서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그냥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어도 검진을 받으시거나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뭐 어떻게 불편하고 뭔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이 그런 과정을 다 뛰어넘고 우리 눈에 병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거나 늦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래서 좀 개입을 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건강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omewhere